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례식과 비례배분 단원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로그에 있는 문제지를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풀이 영상을 보기 바랍니다. 총 20문제 되겠어요. 1번 전항과 후항을 찾으세요. 전항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앞에 있다는 뜻이고 후는 뒤에 있다는 뜻이죠. 그럼 앞에 있는 게 6, 뒤에 있는 게 11. 전항은 12, 앞에 있는 거, 후항은 뒤에 있는 30. 전항은 앞에 있는 9, 후항은 2. 어렵지 않죠? 2번 비의 성질을 활용하여 3대7과 비율이 같은 비를 찾으세요. 비의 성질이 뭔가요?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어도 비가 같다는 거죠. 1번 볼게요. 1번은 지금 전항과 후항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은 같은 수 뭐로 나눠볼까? 2로 나누면 3대 5가 되니까 아니겠습니다. 세 번째는 3으로 나눠볼까요? 3대 7이 되니까 같죠? 3대 7, 그래서 3번이고요. 4번은 나눌 수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비성질을 이용하여 10대 30과 비율이 같은 비를 두 개 써보세요. 비성질, 전항과 후항이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눈다고 했죠? 그럼 먼저 곱하기 해볼까요? 2를 한번 곱해볼까요? 앞에 2를 곱하면 20, 뒤에 2를 곱하면 60이니까 20대 60 될 거고요. 나누기 뭘로 해볼까요? 나누기 10을 해볼까요? 10으로 나누면 1, 10으로 나누면 3. 그래서 1대 3도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4번 가로와 세로의 비가 2대 1의 비율과 같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2대 1이라는 것이요. 2대 1. 가로가 2고 세로가 1이라는 거예요. 맞죠? 이거 반대로 쓰면 안 되겠어요. 그럼 가로가 더 길다는 거죠, 우선. 그러면 세 개 다 보면 우선 가로가 더 길고요. 2대 1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10대 5가 되겠어요. 가로 대 세로가 10대 5고요. 이거는 8대 6. 이것은 6대 4입니다. 여러분 같은 비를 찾아야 되겠죠. 나누기 2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2대 1. 이건 또 2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4대 3. 이것도 2로 나누어지네요. 3대 2. 그래서 같은 비는 2대 1인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을 간단한 자연수의 미로 나타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지금 소수 두 개가 나왔죠. 소수가 나왔으니까 지금 소수점 보면 한 자리씩이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습니다. 10을 곱하면 9대 15가 될 거고요. 지금 전항과 후항은 3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 3으로 나누면 3대 5. 2번은요 뭘로 나눠볼까요? 숫자 크니까 8로 나눠볼까요? 8대 5가 되겠네요. 세 번째 거는요. 지금 보면은 분수가 있죠. 분수가 있을 때는 밑에 있는 분모의 공배수를 곱해주면 되죠. 곱했으면은 20을 한번 곱해볼까요? 20을 좌우에다가 곱하면요. 전항은 5, 3, 15. 후항은요. 2, 4, 8. 그래서 15대 8이 되고요. 선생님 이렇게 곱해서 적어도 된다고 했죠. 그러면 4, 2, 8, 5, 3, 15. 그래서 15대 8 이렇게 적어도 된다 했습니다. 자,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분수하고 소수가 섞여 있을 때는요. 분수로 나타내거나 소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모가 9기 때문에 소수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분수가 더 편합니다. 그래서 9분의 4 대 10분의 7로 고쳐볼게요. 그러면 밑에 분모를 한번 보시면 9하고 10이니까 공배수인 90을 곱해보겠습니다. 90을 곱해보면요. 10대니까 40. 후항은요. 9, 7, 63. 그래서 답은 40대 63이 되겠네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모가 2기 때문에 여러분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하면 소수로 금방 나타내죠. 그래서 1.8대 1.5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소수 한 자리니까 곱하기 10을 하면 18대 15고요. 전항과 후항에다가 3으로 나눠보면 3, 6, 18, 3, 5, 15. 그래서 답은 6대 5가 되겠습니다. 자두는 꿀물을 타기 위해 꿀 5분의 1, 물 10분의 9 컵을 넣었다. 물의 양과 꿀의 양과 물의 양. 그럼 꿀이 앞이네요. 꿀이 앞이니까 5분의 1 대 10분의 9가 되겠어요. 그런데 간단한 자연수로 고쳐야 되니까요. 뭘 곱하면 되나요? 10을 다 곱하면 되겠죠. 두 수의 지금 공배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5, 2대 9, 답은 2대 9가 되겠습니다.
10번 빈칸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20하고 32가 있어요. 뭘로 똑같이 나눈다는 건 똑같은 수를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는 전항과 우항이 항상 같은 수를 나눠야지 비가 성립하니까요. 뭘로 하면 될까요? 4로 하면 되겠네요. 두 수의 공약수 하면 되겠죠. 최대 공약수로 하면 이거는 5대 8이 되겠습니다. 8번 외항에는 네모, 내항에는 동그라미를 하시오. 자, 하나하나 보면 전항, 후항. 전항, 후항이지만 이렇게 비례식으로 되었을 때는 이 는을 중심으로 안쪽에 있는 게 안에 있다 해서 내항, 바깥에 있다 해서 외항이죠. 그래서 외항에는 5하고 12에는 네모, 내항은 4랑 15는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서 비례식을 세우세요. 비례식을 세우란 뭘까요? 뭐 대 뭐는 뭐 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같은 비를 찾아야 되니까 우선은 여러분 지금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서 같은 비를 한번 찾아볼게요. 5대 4. 자, 이거는 뭘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3으로 전항과 후항을 하면 5대 6이 되겠네요. 자, 이거는요. 세 번째 거는 지금 30을 곱하면 되겠죠. 30을 곱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 5대 6, 5대 6 될 거고요. 이것을 나누어 보면은 10으로 전항과 후항을 나누면 6대 5가 되겠어요. 지금 같은 건 무엇이나요? 지금 가운데 있는 두 개가 5대 6으로 갔죠. 그럼 쓸 때는 5대 6이라 쓰면 안 되겠죠. 원래 있는 비인 15대 18은 6분의 1 대 5분의 1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비례식 중 틀린 비례식을 찾으세요. 여러분 비례식이 맞냐 안 맞냐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항은 전항끼리, 후항은 후항끼리 비교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번 방법으로 해보면 두 배가 됐죠. 그러면 이것도 두 배가 되는지 보면 됩니다. 맞죠? 전항, 전항, 후항, 후항 보면 이건 맞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요. 여러분 이거는 몇 대 몇이죠? 5대 2예요. 맞죠? 5대 2라고 놔두면요. 지금 앞에를 선생님이 전항과 후항을 나누어 보면은 뭘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5대 3으로 나누면 2죠. 그럼 5대 2, 5대 2 같으니까 이것도 맞는 비례식이고요. 세 번째 거는요. 지금 이것을 붙여보면은 35대 5잖아요. 35대 5니까 뭔가요? 7대 1이죠. 7대 1. 이것도 지금 10으로 나눠보면 7대 1이죠. 이것도 맞는 비례식이고요. 네 번째 거는요. 이렇게 해볼까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해볼까요? 내항의 곱은 20이고 외항의 곱은 3, 4, 10이죠. 같지 않죠? 같지 않기 때문에 답이 틀렸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비례식 성질 뭐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그런데 여러분 편한 방법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6에서 2 나누기 8을 했죠. 그러면 전항도 똑같이 나누기 8을 하면은 답이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0에서 7 전항 비교하면 뭔가요? 곱하기 7을 했죠. 그럼 이것도 곱하기 7을 하면 2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아니면은 7하고 3 곱하면 210이죠. 그러면 21하고 10도 곱하면 210 되죠. 그럼 맞는 비례식이 되겠습니다. 12번 고춧가루와 새우젓을 9대2로 섞어서 김치 양념을 만듭니다. 새우젓을 6컵 넣었으면 고춧가루는 몇 컵일까요? 비례식 풀어서 세워서 부르면 되겠죠. 자,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때는요, 여러분 무엇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고춧가루랑 새우젓입니다. 그러면 쓸 때도 고춧가루랑 새우 순서대로 써야지 새우 대 고춧가루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전항에는 고춧가루, 후항에는 새우를 써줘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고춧가루와 새우가 9대 2라고 했죠. 그런데 새우젓을 지금 6컵 넣었다니까 여기 새우젓에다가 6컵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고춧가루는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외항의 곱이 얼마인가요? 9, 6, 54. 그럼 이것도 54가 돼야겠죠. 그러면 답이 얼마인가요? 9, 27이 되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6에서 2가 곱하기 3이니까 전항
9에서 곱하기 3에도 27. 그래서 답은 27컵이 되겠습니다. 파스타 4인분을 만드는데 파스타면이 300g 필요하다. 민지네 가족 5명이 먹을 파스타를 만들려면 파스타면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몇 명 대 파스타면은 몇 명 대 파스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사람 수 명 대 파스타면은 그럼 어떻게 써야 돼? 명 대 몇 명 대 파스타면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앞에부터 써볼게요. 4인분을 만드는데 4명이 만드는데 300g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민지네 가족이 5명이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식이 되겠어요. 맞죠? 자, 그러면 300이랑 5 곱하면 1500입니다. 그러면 4랑 네모를 곱해도 150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네모는 1500이니까 이거 네모 어떻게 구하죠? 1500 나누기 4를 하면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옆에다가 1500 나누기 4를 하면 4, 3, 12, 4, 7, 28, 4, 5, 20. 답은 375g이 되겠습니다. 14번 일정한 바르기로 1시간 30분 동안 시간 나왔고요. 300km를 간다. 이 기차를 타고 200km를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례식을 어떻게 세야 될까요? 시간 대 킬로미터는 시간 대 킬로미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1시간 30분이면 뭐라고 하면 되나요? 1과 60분의 30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1과 2분의 1이니까 소수로 고치면 1.5, 1.5로 계산해 볼게요. 1.5 시간일 때 300km를 간다. 몇 시간인지 모르겠는데 200km를 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죠?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야 되니까 내항의 곱은 300 곱하기 네모가 될 거고요. 외항은 1.5 곱하기 200이니까 계산을 해보면 300이 나옵니다. 그러면 300 곱하기 네모랑 300이 같아야 되니까 답은 1시간이 되겠습니다. 15번 귤 20개 2만원이다. 귤을 50개 사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것도 개수 대 원은 몇 개에 얼마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앞에 전항과 후항은 후항끼리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위가. 한번 해볼까요? 20개에 2만원입니다. 그러면 50개에는 얼마일까요? 2개 곱하면 얼마예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하고 100만원이네요. 100만원. 20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100만이 될까요? 그렇죠. 5만을 곱하면 100만이 되니까 답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16번 하겠습니다. 21을 3대 4로 나누려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쓰세요. 자, 21개를 3대 4로 나누려면 21에다가 3 더하기 4, 7이죠. 7분의 3이고 한 개는 3 더하기 4 하면 한 개는 7분의 4예요. 맞죠? 그러면 21 곱하기 7분의 3을 하고 하나는 21 곱하기 7분의 4를 하면 되니까 답은 12개와 9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진 거 더하면은 원래 있는 21개가 나와야 되겠죠? 17번 초콜릿 24개를 민수하고 철수가 5대 7로 나누어 가졌다. 자, 24개가 있는데요. 24개 중에서 민수하고 철수가 몇 대 몇이라고요? 5대 7로 나누어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5대 7이라는 건 뭐죠? 민수는요. 총 지금 5하고 7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10이죠. 12 중에 5를 가졌다는 거고요. 철수는요. 12 중에 7을 가졌단 말입니다. 맞죠? 그럼 한번 나눠볼까요? 24를 12분의 5를 하면은 10이니까 민수는 10개를 가진 거고요. 24개 중에 철수는요. 12분의 7을 가진 거니까 14개네요. 철수. 그럼 문제는 뭐죠? 누가 몇 개 더 가졌냐 돼 있으니까 지금 우선 10하고 14 다음에 24개 나오는 거 맞죠?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러면 철수가 몇 개 더 가졌다? 4개 더 가졌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18번 승민이네 학교 6학년 전체 학생 수는 250명인데 남학생과 여학생 수가 남학생 대 여학생이 지금 3대 2라는 거죠.
250명 중에. 그럼 우선 구해볼까요? 남학생은요. 총 5개로 나누었을 때 3묶음을 맞는 거고 이거는 총 5묶음 나누었을 때 2묶음을 가지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250 곱하기 5분의 3, 250 곱하기 5분의 2 계산을 해보면요. 남학생은 150명, 여학생은요 100명이 되겠습니다. 합하면 250명 맞죠?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얼마 더 많나요? 150명이고 여학생 100명이니까 10명 더 많다고 알 수 있습니다. 19번 하겠습니다. 어떤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가 5대 3이다. 밑변과 높이가 지금 얼마라고요? 5대 3이래요. 밑변이 15다. 그럼 이건 비례식이네요. 밑변과 높이. 그럼 밑변이 15일 때 지금 넓이를 구해야 되죠. 넓이는 어떻게 구하나요?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죠. 그럼 우선 높이를 구해야 되겠네요. 높이를 구해보면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같다. 이렇게 구해보면요. 45가 되려면 9가 되겠죠. 5, 9, 45니까. 그럼 높이가 9예요. 한번 구해볼까요? 밑면은 15, 밑변은 15, 높이는 9, 나누기 2를 하면 되니까 15 곱하기 9를 하면은 135네요. 135 나누기 2를 해볼까요? 2, 6, 7, 그 다음에 10을 내려가서 5. 그래서 답은 67.5가 되겠습니다. 20번 가로와 세로의 비가 7대 4고 둘레가 44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 넓이. 자, 직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럼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알아야겠죠. 지금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비만 있어요. 그럼 비를 봤을 때 둘레가 40이 되게 힌트가 되겠죠. 둘레라는 게 뭐죠, 여러분? 이 직사각형이 있을 때 가로 2개, 세로 2개 다 더하면 44란 말이죠. 그럼 가로와 세로가 2개씩 있는데 계산해보면 44니까 가로와 세로가 지금 얼마라는 말이죠? 22라는 말이에요. 맞죠? 가로하고 세로를 더하면 22예요. 그럼 b가 나왔으니까 b를 배분하면 되겠죠? 자, 22인데 가로하고 세로가 몇 대 몇이다? 지금 7대 4라는 거예요. 자, 7대 4라는 것은요. b를 배분하려면 가로는 11분의 7을 가진 거고 11 맞죠? 7하고 4 더하면 세로는 11 중에서 4를 가진 거예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가로는요, 22 중에 11분의 7. 세로는요, 22 중에 11분의 4. 계산을 해보면 가로는 14, 세로는 얼마 나오나요? 8이 나오네요. 그러면 2개 더하면 22죠. 2개 더하면 22고 둘레를 더하면 44 나오는 거 맞죠? 그러면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가로가 14, 세로가 8이 나왔으니까 14 곱하기 8을 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112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